별거 아닌데 할만한데 라고 되게 좀 병원을 잘 고르는 꿀팁을 드리자면 수면 마취를 안 했습니다.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령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코 재수술 Q&A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벌써 코 재수술을 한 지 7개월이나 지났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진짜 빠르지 않나요? 벌써 7개월 하고도 7개월 반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코 재수술 브이로그를 올렸었는데 아직도 그 영상에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도 하고 DM으로도 코 재수술 고민 중인데 Q&A를 해달라는 DM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예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Q&A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코 수술이나 코 재수술 후기나 브이로그 뭐 이런 영상들을 저도 많이 찾아봤을 때 보면은 첫날에만 좀 많이 힘들고 아프고 하지만 뭐 2주, 4주 후에는 갑자기 메이크업 싹 해가지고 붓기 싹 빠진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뭔가 그런 영상들만 봤을 때는 코 수술 되게 별거 아니다, 그냥 처음에만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나중에는 붓기 빠지는 것도 잘 빠지고 뭐 부작용 있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고 메이크업도 잘 할 수 있고 코수술 별거 아닌데 할만한데 라고 되게 코수술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수술은요, 제가 알기로는 얼굴 수술 중에 뭐 윤곽이나 양악 수술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수술이 코수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구축이나 뭐 염증, 부작용이 올 확률이 높은 수술이 코수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이나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들을 보셨을 때도 코수술 별거 아니다, 할만한데, 되게 쉬운데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수술이라는 것을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오늘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Q&A를 시작해 볼 건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가장 많은 질문이었는데 왜 재수술을 했는지, 언니 구축이 온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 거예요? 라고 질문을 주셨었는데, 구축이 온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정말 단순히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휜 코여서 이 휜 코 교정을 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한 거예요. 바야흐로 제 첫 수술의 TMI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코 수술을 18살 겨울방학에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원하는 코 모양도 없었고 그냥 여기서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학생이었잖아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뭔가 큰 변화가 있어서 학교를 가면은 애들한테 뭔가 놀림 당할 것 같고 관심을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했어요. 정말 무조건 자연스럽게, 한지 안 한지도 모르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진짜 제일 큰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또 이 코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당연히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병원이 좀 그랬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수술이 좀 그랬는지 수면 마취를 안 했습니다.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코에 마취 주사 3방 놓고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리도 다 들리고요. 눈을 감고 있는데 이제 원장님이 일어나서 코를 한번 보래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봤는데 분필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코에. 그래서 설마 이게 끝이에요? 했더니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다듬을 거래. 다시 누우래. 다시 누웠어. 제발 저 진짜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 분필코 같다고, 너무 싫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막 코를 이렇게 다듬는 그런 소리와 느낌들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코 수술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되게 짧고 작은 예쁜 코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말 안 하면 모를 정도로 그냥
말 안 하면 제 코 되게 예쁘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제 코 수술했나?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주변 지인들이. 근데 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수술했으면 좀 티나게 예뻤으면 좋겠는데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차는 거지. 그래서 한 거의 10년 동안 코 수술을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재수술을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이 병원 선택 기준인데, 병원 선택 기준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모범 답안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무조건 최소 3군데 이상 상담을 받아봐라. 그러면 나와 맞는 원장님과 이게 딱 맞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물론 여러 군데를 다녀봐서 견적을 다 내보고 원장님들하고 상담을 해서 나와 맞는 원장님을 찾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저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으로 꼽자면 지인 추천 병원에 상담을 가보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건너 지인의 추천, 뭐 내 친구가 거기서 했는데 예쁘게 됐다더라, 카더라 하는 이런 지인 추천 말고 정말 내 최측근의 지인들이 가서 하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그 지인의 결과까지 딱 볼 수 있는 정말 내 최측근의 지인 추천 병원을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 최측근의 지인 추천 병원을 2곳 정도 예약을 해가지고 첫 번째 병원을 갔는데, 첫 번째 병원에서 상담 실장님께서도 상담을 너무 잘해주시고 이제 원장님께서도 상담을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미처 몰랐던 것까지 상담을 해주시는 걸 보고 여기다, 다음 병원 안 가도 되겠다 해가지고 첫 번째 병원에서 정말 운명처럼 뭔가가 타닥 맞아서 첫 번째 병원에서 바로 예약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제 말 딱 듣고 지인 추천 병원을 가서 지인 추천 병원이라고 해서 예약을 했는데 뭔가 상담할 때 이 느낌이 조금 뭔가 내가 생각했던 뭔가 이게 탁 맞는 느낌이 안 든다? 그러면 다른 병원도 가보셔야 해요, 꼭. 근데 또 여기서 아니 대체 상담을 해보면서 원장님이랑 나랑 맞는 게 뭐야? 이게 뭐가 다른 거지? 모르실 법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좀 병원을 잘 고르는 꿀팁을 드리자면 다음 질문이랑 이어지는데, 코 수술할 때 원하는 코 사진 가져갔는지, 저는 연예인 코를 가져가지 않고 제 코 옆모습을 찍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정을 해서 가지고 갔어요. 보정한 코를 가지고 가서 원장님 이렇게 비포 애프터인데 저는 이런 코 모양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코 모양이 저랑 어울리는 게 맞나요? 하고 이렇게 옆모습을 보정을 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앞모습으로 봤을 때 이 코 모양이 괜찮은지, 내 얼굴이랑 비율에 잘 맞는지 이런 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CT를 찍고 나서 이제 그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제가 보여준 사진처럼 일단 디자인을 이렇게 해주세요. 디자인을 해주시면서 지금 이 코 모양처럼 하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많이 높이게 되면 코가 들창코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서 조금 낮게 앞으로 빼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진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쉽고, 근데 저 이왕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 코 모양, 코 높이를 조금 더 높이면 너무 인위적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코 높이는 비율적으로 너무 예뻐서 여기서 더 높이면 조금 과할 것 같다. 지금 높이에서 코끝만 살짝 더 빼가지고 높아 보이게 하는 디자인으로 하면 예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썰을 들어보면 뭔가 감이 오시죠? 이렇게 좀 뭔가 제가 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도 오케이, 너가 원하면 해줄게, 이게 아니라 여기서 더하면 좀 과할 것 같다, 여기서 더하면 좀 위험할 것 같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면서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상담을 해주셨거든요. 이건 아닌 건 아니다라고 딱 말을 해주시는 그런 상담에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휜 코 교정을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CT도 찍고 얼굴 적나라하게 이렇게 딱 찍어서 이제 원장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더니 얼굴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으세요. 그래서 원래 휜 코여서 이게 재수술을 해도 100% 대칭을 맞출 수가 없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딱 여기서도 감이 오시죠?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건 될 수 있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원래 내 휜코였고 이 휜코는 어차피 내 얼굴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을 완벽하게 맞출 수 없는구나. 이걸 저도 감안을 하니까 뭔가 딱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무조건 뭐 돼요? 안 돼요? 아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단정 짓는 거 말고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수술 방안을 할 건지까지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수술 후 대처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입원을 했는지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하루 입원을 했고요. 제가 했던 병원은 제 생각이지만 자가늑으로 하면 전신마취를 하기 때문에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수술들은 입원을 하는 것 같았고 제 지인도 거기서 했다고 했잖아요. 제 지인은 귀연골로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입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가늑이 수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루 동안 입원을 하면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위급 상황에 엄청 철저하게 대비를 해가지고 케어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하루 동안 입원이 제 인생에서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이게 코 재수술을 해서 코가 아파서 뭐 자가늑이 아파서 이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그 입원실에 누워만 있어야 하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입원하는지 안 하는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코에 솜을 며칠 동안 하고 있는지 병원마다 다르고 코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코에 솜을 뭐 3일 동안 하는 데도 있고 진짜 길게는 일주일 동안 하는 데도 있대요. 이것도 며칠 정도 하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어. 숨을 못 쉬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코에 솜을 빼면 아 진짜 코로 숨 쉬는 게 이렇게 당연한 일인데 이게 이렇게 감사할 일인가 싶다니까요. 아 그리고 다음 질문이 코 수술 후 많이 아픈지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픈 건 하나도 없었고 그냥 좀 불편한 거? 근데 어떤 점이 불편했냐면 입원하는 그 하루에 그 입원실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하는 그 답답함 이거랑 코에 이제 솜을 여기까지 넣다 보니까 코에 숨을 못 쉬잖아요. 그 점이 제일 불편했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솜을 빼고 이제 진통제도 빼니까 집에 가고 있을 때쯤에 코가 점점 맵더라고요. 코가 맵고 좀 아리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막 아, 진짜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아 그래 좀 맵다? 좀 아리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처방약을 이제 먹으니까 그런 것도 다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 재수술을 하면서 뭔가 아프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 자가늑으로 했다고 했는데 자가늑 통증 어떠셨나요? 있었는데 이것도 진짜 사바사인데 저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자가늑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한 넉넉하게 한 일주일 정도 누웠다가 일어났을 때 우리 배에 알배겼을 때 일어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여기 갈비뼈 쪽에 살짝 있는 정도? 자가늑으로 한 지인들도 꽤 있는데 와 나는 아파서 죽을 뻔했다. 코보다 자가늑 부분이 아파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사람 바이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자가늑 흉터랑 코 흉터 어떻게 졌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코는 지금 제가 재수술한 지 7개월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보면은 거의 없어요. 어차피 이제 쿠션으로 이렇게 살짝 가려주면은 거의 다 커버가 되는 정도고 이 정도고 그리고 자가늑 흉터는 제가 그 7개월 전에 브이로그 올렸을 때는 살짝 흉터가 좀 붉었었거든요. 완전 붉은기는 빠지고 진짜 레알 흉터 느낌입니다. 약간 좀 착색된 흉터 있죠? 딱 그런 느낌으로 지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초반에는 약을 진짜 꼬박꼬박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막 발라줬는데 이제는 많이 무뎌져서 그렇지 연고를 그렇게 수시로 바르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실 뭐 잘 보이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딱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냥 이대로 있다가 뭐 나중에 흉터 레이저를 하던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냅두던지 할 것 같아요. 언니 수술 후 불편한 점 없었나요? 불편한 점은 수술 후에 불편한 점은 일단 코를 못 판다. 코를 팔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 평생 코 못 파. 그리고 코가 되게 건조해요. 그리고 콧물도 많이 생기고 코딱지도 좀 생겨요. 근데 이 코딱지가 어디에 생기냐면 코를 이렇게 높여놨기 때문에 이 안에 손에 안 닿는 공간이 있거든요?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공간에 코딱지도 생기고
되게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는 이제 절대 못 하고 항상 면봉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촉감은 어떤지 자간흙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딱딱합니다. 자간흙 자체가 정말 단단하고 코 재수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재료라고 하거든요. 자간흙이 진짜 딱딱해요. 그리고 앞모습 변화, 옆모습 변화가 많이 있는지 저는 옆모습만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언니는 변화가 어떤지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앞모습으로 봤을 때 전이 조금 살짝 뭉툭하고 짧은 코였기 때문에 뭔가 동글동글한 면은 있지만 얼굴 전체 분위기가 확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옆모습으로 보면은 모양이 완전 확실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너무 마음에 들고 앞모습으로 봤을 때 전이랑 나쁘지 않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코 재수술 7개월 차에 Q&A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진짜 첫 수술이든 재수술이든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하셔야 한다는 거. 쉬운 수술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코 수술이나 뭐 재수술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